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학과 홍혜민입니다. 본 영상은 이론의 읽기라는 주제로 제작되었는데요. 이 주제는 책의 서론, 이론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읽기란 무엇인가 이렇게 세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가장 먼저 다뤄지는 내용은 책의 목적인데요. 이 책의 근본적인 목적은 학생들이 미디어 이론 영역에서 비평적인 독자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발전시키는 겁니다. 이에 더해 부차적으로 요구되는 두 가지 목적 또한 밝히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들의 인식을 발전시키고 이론의 기원을 이해시키며 미디어 연구에서 이론의 적용을 돕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생들이 비평적인 독자로서 그들 자신의 글쓰기와 언어적 커뮤니케이션 기술을 향상시킬 수 있는 능력을 새롭게 획득하도록 단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는 책의 목차를 간단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디어 이론 읽기, 미디어 주요 사상가와 학파, 미디어 이론 접근법, 그리고 콘텍스트상의 미디어 이론 이렇게 네 파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첫 번째 파트인 미디어 이론 읽기를 중점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이 책은 독자들이 비판적 학습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다음과 같은 기능을 가집니다. 먼저 이 책은 학생들의 글읽기 실력과 분석적 기술을 발전하게 해줄 것입니다. 또한 핵심 이론과 논쟁의 윤곽을 잡고 다른 연구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향상시켜 줄 것이며 마지막으로 특정한 맥락에 접근하는 이론적인 방법을 떠올려 조직화하고 주장을 제기하는 능력 역시 향상시켜 줄 것입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책의 내용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 다룰 파트는 이론이란 무엇인가입니다. 보통 이론이라고 하면 사람들은 학구적이고 복잡한 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론을 만드는 과정은 우리 일상에서 매우 전형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도 주변의 세상을 이론화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론은 그저 세상에 대해 생각하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이론은 과정인데요. 우리는 명확한 답을 찾기 위해 이론을 연구하는 단계에서 나아가 토론과 논쟁을 통해 전형적인 방법에 의문을 던질 수 있어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론은 정보에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이기도 한데요.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기존 의견을 반박하면서 이론이 발전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자들은 이론을 통해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체적으로 이론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학자 윌리엄스는 이론의 세 가지 유형을 제시하기도 했는데요. 첫 번째는 학술적 유형입니다. 이 유형의 이론은 학파 또는 더 넓은 학술적 집단에서 제시되고 토론되며 세상을 이해하기 위한 연구와 비평이라는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전문적 유형입니다. 이 유형에서는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자신들의 과정을 돌아보고 분석하고 다른 이들도 주시하면서 그들이 참여하는 활동들을 이론화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상식적 유형입니다. 이 이론은 우리가 매일 마주치는 것들에 대한 이론화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다시 말해 미디어 이론은 일상과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적이고 꼭 필요한 과정의 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론이 학술적인 용도뿐만 아니라 세상의 보편적인 것들과 관련이 있음을 알아봤는데요. 이론은 보통 사실이거나 상식적인 것에 의문을 갖기 때문에 새로운 통찰력이나 돌파구를 찾을 수 있는 능력을 이끌어내는 의견이나 일하는 법의 발전을 야기합니다. 과학자들은 주로 어떤 현상이나 과학의 측면에 대한 이론적인 모델을 내세우는데요. 모델은 이론에 근거한 것이지만 과학자들은 이에 대한 타당성이나 기존 지식의 새로운 발견을 줄 수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보통 모델은 실험이 끝나면 수정되는 과정을 거치는데 이는 미디어 연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를 통해 이론은 새로운 종류의 연구를 하도록 자극을 주고 논쟁과 연구의 범위를 넓힘으로써 지식 수준을 향상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이론은 그 목적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먼저 서술이론은 세상을 설명하는 것을 도와주는 걸 목적으로 합니다. 반면 비판이론은 세상의 불공평함을 보여주며 좀 더 적절한 해결책이나 체계를 제시하는 이론인데요. 흥미롭게도 미디어 이론을 공부하며 직면하는 어려움 중 한 가지가
바로 이처럼 미디어 이론이 비판적 성격을 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비평 이론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설명하려고 한다는 점에서는 서술 이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는 대부분의 자료들이 비판적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많은 서술 이론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론은 현재 진행되는 아이디어와 존재하는 주장에 대한 응답의 대화가 계속 존재하도록 하고 사회와 미디어의 변화를 추구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론의 목적은 우리가 어떤 것도 단순하거나 간단하거나 쉽게 설명 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론은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모든 것에 질문하면서 미디어를 사회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기도록 합니다. 결국 미디어 이론은 우리 스스로 사회와 세상에 대해 생각하게 만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이론은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먼저 이론이 읽히려면 출판되어야 합니다. 출판 시스템은 생각보다 훨씬 길고 복잡한 과정이 필요한데요. 경제적인 요인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들을 고려해 출판사의 동의를 거쳐야만 하나의 책이 출판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출판사들은 서로 다른 전문 분야를 갖고 있는데요. 출판사들은 시장이나 과목의 변화에 따라 그들의 주요 관심 분야를 변경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로 동업자의 평가 과정이 필요한데요. 다수의 출판사들은 책의 출판 여부에 대해 충고하는 여러 학자들에게 책 출판을 제의합니다. 이때 그 분야의 전문가 최소 2명이 평가를 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새로운 이론을 전문가로 인정된 이들에게 평가받는다는 장점도 있지만 창의성을 제한한다는 단점도 존재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론은 읽혔을 때만 의미가 생기며 읽힐 수 있으려면 출판되어야 한다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론의 큰 특징으로는 비대표적인 경향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래 대표자들은 보통 그 분야의 우위를 차지하므로 성별, 인종, 민족 등에서 불균형이 발생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론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사회를 대표하는 사람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론을 공부할 때는 배경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는데요. 이론은 사회적 변화의 산물이기 때문에 이론을 공부할 때는 그 배경을 잘 고려해야 합니다. 스토레이는 연구의 목적, 분석의 방법, 분야의 역사라는 세 가지 기준을 통해서 특정 분야들을 분류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요. 결론적으로 이론을 어려운 것으로 보기보다 배워야 할 것이자 대화의 주제로 보고 열정 있는 사람들에 의해 쓰인 것으로 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다고 해도 많은 사람들은 이론을 어려운 것으로 여기고 있는데요. 교재에서는 그 이유로 5가지 정도를 듭니다. 먼저 이론은 그 특성상 스스로를 포함해 모든 것에 의문을 갖기 때문인데요. 이론의 주 목적 중 하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들에 의문을 가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은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불편함을 해결하는 방법은 간단한데요. 이론이 모든 것에 의문을 가지라고 주장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분석과 비판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론이 다른 이론을 참조하거나 다른 이론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정보가 제공되어야 하며 그렇게 될 경우 이해력이 높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이해의 가능성이 커질 것입니다. 세 번째 원인은 이론이 항상 기능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흔히 사람들은 진실을 얘기하지 않는 경우 가치 있다고 여기기 어려워합니다. 하지만 이론은 기능할 때만 유용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진실 여부를 따지기보다는 창의적인 토론과 논쟁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주목하려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이론이 미디어의 사회적 정치적 배경과 큰 관련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해결하려면 특정한 배경과 관련이 있는 이론은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그 목적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 미디어 이론은 좀 더 가치 있고 흥미로워지면서 다루기 쉬워질 것입니다. 마지막 원인은 이론이 복잡한 말을 쓰기 때문이라는 점인데요. 미디어 이론에는 길고 복잡한 단어들을 포함해 헷갈리거나 복잡한 말로 설명이 됩니다. 이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배움의 과정으로 여기면서 원동력으로 삼아야만 이론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왜 이론이 어렵게 느껴지며 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론을 가르치고 배워야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이론이 모든 공부에 대한 지식을 주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론을 통해 공부와 방법에 대해 좀 더 비판적이고 깊은 사고력을 지닌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론이 다음과 같은 능력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능력들은 창의적인 산업 분야에서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론은 우리를 좋은 시민과 개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인데요. 이론을 공부하면 세상의 상태와 스스로의 입장에 대해 깊은 사고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능동적으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이론을 단지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는 것으로 봐야 하는데요. 이때 이해한다는 것은 지식과 쌍방향의 관계를 가지는 것, 토론이나 논쟁, 분석을 장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능동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이론을 적용하는 단계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현대의 예와 이론이 어떻게 연관되는지, 세계의 미디어 경험과 이 이론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 등을 분석해 보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론이란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요. 이제 읽기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방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고등학교 시절까지의 공부와는 달리 대학에 들어오면 독서의 중요성이 강조됩니다. 학생 스스로 독서를 통해 사고를 확장시키고 많은 것들을 얻어내야 하죠. 다시 말해 배우고 인식하는 능력에서 나아가 논의하고 사고하고 참여하며 토론하는 능력을 키우기 위해 우리는 독서를 하게 됩니다. 또한 비판적 읽기의 중요성도 강조되는데요. 최종적인 확답을 배우기보다는 기존 주장에 의문을 품고 진부함을 찾아내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서를 하게 됩니다. 이때 독서란 굉장히 개인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따라서 모두에게 맞는 독서 방법이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신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몇 가지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강좌에 대한 동기부여와 관심사항이 무엇인지, 독서가 왜 어렵게 느껴지는지, 언제 어디서 책을 읽는 것이 가장 좋은지, 강독을 할 때 무엇이 가장 도움이 되는지 등 여러 질문을 통해 스스로에게 가장 적합한 독서 방식을 찾아야 합니다. 독서 방법의 한 가지 예시로 마커와 레니어가 제시한 독서할 때 완수되어야 할 6단계가 있는데요. 먼저 미리 읽기를 통해 독서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를 파악합니다. 그 다음 다른 것은 신경 쓰지 않고 글 자체에 집중하는 읽기 단계를 거쳐 자신이 읽은 내용을 분석해 봐야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메모, 주요 요점 확인, 증거 검토, 질문 등을 하며 책을 읽어야 합니다. 다음은 무엇이 중요한지 기억하는 단계인데요. 앞서 생각한 메모와 견해들이 핵심 아이디어와 쟁점들을 나타낼 것이므로 주요 요점들에 집중해서 독서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은 읽은 내용을 이용하는 단계로 독서와 자신의 기존 지식을 연결시켜 읽은 자료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비판적 사고력을 평가해봐야 하는데요. 읽으면서 부딪힌 어려움이 무엇이었는지,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해보고 더 좋은 성과를 거두기 위한 과정으로 삼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단계 역시 불변의 정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끊임없이 탐구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읽기의 과정에서도 자신에게 의미가 없는 예제들이나 이해할 수 없는 문장들, 처음 보는 단어 등으로 인해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읽는 과정에서는 우선 어려운 단어를 무시한 채 읽어나가야 하며 문맥으로 단어를 이해하지 못한다면 사전으로 뜻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튜터나 같은 글을 읽고 있는 사람과 상의를 할 수 있는데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어려울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자세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복잡한 용어 외에도 미디어 연구에 관한 글 읽기가 어려운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관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고 난해한 역사가 혼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커뮤니케이션의 복잡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으로 언어를 다룬 몇몇 저자들도 글 읽기를 어렵게 만드는데요. 어려움은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의 생각을 발전시킬 새로운 사고의 틀을 제공하는 기회라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대로 글 읽기는 단지 글을 읽고 있을 때만 작용하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연구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다른 경험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물론 이론은 일상생활과 동떨어져 보이기 쉽지만 이를 세상과 연결시킬 수 있다면 이론은 훨씬 더 쉽게 느껴질 것입니다. 또한 이론에 대해 생각하고 활용하는 등 지속적으로 당신이 읽은 것을 마음속에 담아야 하는데요. 이런 활동들은 당신이 생각을 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또한 다른 사람에 의해 쓰인 책을 단순히 보거나
그것에 응답한 글쓰기를 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자신의 작품을 읽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이렇게 쌓인 글 읽기 기술은 당신이 글을 잘 다루도록 돕고 자신의 작품을 올바르게 검증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